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미분계수라는 애였고, 사실 미분계수라는 애와 순간변화율 이라는 건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경우가 같은 말이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미분계수식을 어떻게 썼느냐, 미분계수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씌우면 미분계수로 바뀌는 거다,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분계수를 예를 들어서 F'A라고 써보겠다. F'A라고 써본다면 그 F'A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리미트 우리가 가장 많이 앞으로 쓸 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형태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은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까지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든 0분의 0꼴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F'A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F'A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식이 복잡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얘뿐만 아니라 막 이상한 식들이 더 붙어있는 경우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했을 때. 그래서 식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하자, 얘로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되니까, 얘는 H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니까, H만 보면 되니까 앞에 걸로 다 바꾸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X-A를 H로 치환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는 분모가 X-A니까 그걸로 치환한다 라고 하면 분모 바뀌면 안 되잖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 분모가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라? 리미트 X가 A로 가니까 X-A를 H로 치환하는 거예요. X가 A로 가니까. 알겠죠? 그렇게까지 치환해서 푸는 거를 얘기를 해드렸다. 그래서 미분계수 문제는 그렇게 풀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우리가 이번 숙제에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우리가 평소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도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지금 187번 같은 건데, 187번에 2번 보시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던 인수분해, 다시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둘 다 이제 위아래가 F가 똑같이 있다. 그쵸? 근데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X가 2로 갈 때 지금 0분의 0꼴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분모를 X-2로 나누고 분자도 똑같이 X-2로 나누면 얘가 이제 미분계수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얘는 분모는 X-2분의 Fx-2인데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F'2로 수렴할 거고요. 2로 수렴할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인데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X-2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로 바뀌죠. 맞죠? 그럼 얘를 곱해줬으면 약분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앞에 건 F'4로 수렴할 거고, 얘는 4로 수렴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오늘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풀게 느낌 4번에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정석적으로는 막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자? 일단 첫 번째 0,0을 대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뭔지, 그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뭔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그걸 한 번 더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게 될 건데, 보시면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내가 지나가듯이 한번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 가능이라는 건
미분 가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미분 계수가 F'A라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얘가 있어. 그러면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F'A가 존재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F'A가. 그러면 F'A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볼 건데 그 조건이 일단 1차적으로 무엇이냐 봐봐. F'A라는 애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무슨 값이다? F'A라는 애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형식의 값이다? 극한값이다. 미분계수는 그 자체로 극한값이에요. 극한값.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는 소리다? 수렴한다는 소리다. 수렴한다는 소리다. 그러면 그 극한값이 수렴해서 존재하려면 우린 뭘 따져야 되느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린 그걸 수렴이라고 부르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발산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F'A가 미분 가능하냐? 라는 걸 물어볼 때 뭘 따져야 되느냐? 그 좌극한과 그 F'A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보셔야 된다. 예로 가지고 약식으로 써보면 좌극한은 H에 H가 0에 마이너스일 때인 거고 얘는 리미트 H가 0에 플러스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된다. 그 두 개를 계산했을 때 같으면 미분 가능이고 그게 다르면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미분계수에 대한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수렴할 거고 수렴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너네한테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만 보면 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인데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인데 식을 한번 써보면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 얘가 결국 뭔가 존재해야 얘와 얘가 같아질 수 있겠지. 만약에 근데 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와 얘가 같다라는 식 자체를 못 쓰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우리가 연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함수는 연속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너희한테 얘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 뭘 따지라 그랬어? 불연속이 의심되는 그 지점을 찾으라 그랬다고.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미분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를 안 되면 미분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가장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수렴하면 참 좋은데 해봤더니 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그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 극한식에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 식을 좀 더 뜯어서 보면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분자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 말이 틀린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잘 봐.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입니다. 그럼 얘는 F에 A의 좌극한이 돼. H에다가 0의 좌극한 넣어보면 괜찮아? 얘는 그냥 그대로 FA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이야 얘들아? A의 좌극한에 해당하는 극한값이야. 얘는 무슨 값이야? FA라는 함수값이야. 근데 뺐는데 얘가 0이 된대. 그래서 0분의 0꼴이래. 확신할 수 있어? 얘는 A의 좌극한 값이고요. 얘는 함수값이라고요. 근데 좌극한 값과 함수값을 뺐는데 0이래. 무조건 그래?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좌극한 값은 얘인데 함수값은 얘 아니야? 그럼 다른 거 아니야? 그럼 둘을 빼면 0이야?
아니죠. 이 둘이 다르면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0분의 0이 아니니까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죠. 분모가 0이니까. 그럼 얘는 존재해 안 해? 안 해. 얘가 존재 안 하면 우극한 따질 필요도 없죠. 즉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지부터 봐야 돼. 존재하는지부터. 그럼 그 존재하려면 얘와 얘가 어떠면 돼? 같으면 돼. 우극한 입장에서는 얘가 우극한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 그 말을 우린 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 함수가 연속함수면 돼. 함수가 연속이어야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연속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는 거야. 연속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합니다.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 불가능?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얘가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연속이면 미분 가능 불가능? 몰라. 이게 1단계 거야. 얘가 1단계인 거야. 얘가 1단계. 전제 조건이야. 연속이 아니면 미분도 아니야.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모르는 거야. 왜? 각각이 수렴해도 다를 수 있잖아.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미분 가능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에서 너네한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도록 해라, 또는 미분 가능한지 판별을 해라 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연속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연속이 아니면 그 다음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에서 대부분 연속을 줍니다. 대부분 연속을 줘요. 왜? 미분 가능한지를 봐라라는 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사실 좌극하고 같은지를. 이걸 따질 수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속을 주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상 일단 연속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를 앞으로 우리는 뾰족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뾰족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뾰족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 자체가 뾰족하면 안 돼. 뾰족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 점이 A인데 A의 좌극한에서는 왼쪽 함수지, 그쵸? A의 우극한에서는 오른쪽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얘는 지금 연속이잖아. 그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무조건은 아니라고. 그 예시가 얘라고요. 지금부터 뭘 보겠느냐?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볼 거야. 그럼 미분계수는 뭐와 같다고?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왼쪽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왼쪽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뭐니? 그냥 사실 직선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얘가 좌미분계수야. 오른쪽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얘가 우미분계수야. 같아 달라 기울기가. 다르죠. 왜 달라? 저기가 뾰족점이어서 그래.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겨서 그래. 말 그대로. 한 번 더 볼게. 이번에는 2차 함수 두 개를 붙여보자. 2차 함수 두 개를 붙여볼 거야. 2차 함수가 요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바뀌면서 요렇게 바뀌었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를 왼쪽 거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붙인 거고 오른쪽 거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쳐보자. 그러면 연속이긴 하지만 왼쪽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딱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맞니? 오른쪽 함수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 왜?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뾰족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고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푸는 것까지
정석적으로 푸는 것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뾰족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말하면 미분 가능하다를 따지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람이 100명이 있어. 그 중에 나를 찾을 거야. 그럼 일단 누구는 아니야. 여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만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지를 따질 거야. 그럼 뭐야? 일단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만 보겠다는 거야. 기본 전제 조건이.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자면 나냐? 그럼 내가 몇 명이야 도대체? 아니잖아. 그런 거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인 함수 중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아닌 함수가 있고 섞여 있는 거고, 그럼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다. 뭐냐? 뾰족점이다.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다. 아니면 자비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맞풀 개념 이렇게 1번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봐라 라는 건데, 미리 얘기해주면 절대값이 들어간 요런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얘가 지금 사실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절대값이 막 이상하게 하여튼 그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일단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연속이어서 얘는 연속 말고 미분 가능성을 따져볼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뾰족점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뾰족점인지 아닌지를 볼 거야. x는 1에서. 맞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연속에서도 방금도 얘기했어.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우린 뭘 따지는 거냐? 연속이 아닌 게 의심이 되는 점. 불연속 의심점을 찾아라. 그러면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면 그게 의심이 되는 점. 미분 불가능이 의심이 되는 점을 보시는 거라고요. 즉 뾰족점이 의심이 되는 걸 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절대값 함수, 만약에 내가 얘를 수식으로 풀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fx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고, 얘가 양수일 때는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여기다 이제 등호를 이렇게 붙일게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연속이라서. 그랬을 때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요거면 양수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연속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의심이 되는 점이 어디야? 항상 그 경계값인 거예요. 경계값. 왜?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고요.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얘 따로 보면 무조건 미분 가능이고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중간에 그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바뀌니까 거기서 미분 불가능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는 1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라고 한다면 1에서와 마이너스 1에서를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얘를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첫 번째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h분의 f에 1에서 보는 거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볼 건데, 얘를 볼 건데, 그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의 좌극한이니까 얘가 뭐니? 1의 좌극한이 되겠죠. 결국엔 얘가 결국 1의 좌극한이 되겠죠. 1의 좌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의 좌극한이 1보다 작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이 함수를 봐야 돼. 지금 1보다 작은 거니까. 맞죠? 그럼 이 식을 내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1 플러스 h라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f1이니까 1 넣으면 2 나누기 h가 될 거고요. 그 밑에 식 x제곱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이니? 오케이. 그러면 되고, 그럼 얘는 정리해보시면 h분의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h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h고요. 마이너스 1
좀 이상하지 않니? 맞나요? 아, 그래서 0인 거구나,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지워지죠? 그렇지? 그러면 h가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따라왔니? 그 상태로 h가 우린 0으로 가잖아, 결국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최종 수렴값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우극한을 볼게요. 우미분계수를 볼게요.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볼 건데 이번에는 0의 우극하니까 얘를 보시면 돼요. 얘를. 맞죠?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h분의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정리해보시면 h분의 h제곱 플러스 2h가 되고 약분하시면 얘는 그냥 2가 됩니다. 2가 돼요.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지금 같아 달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계산해보니까 다르죠? 그럼 얘는 무슨 점인 거야? 뾰족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죠? 그럼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겠다. 그럼 우리 fx에다가 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어떻게 그렸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만나는 애를 어떻게 하면 된다? y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면 된다. 맞죠? 그럼 여기 지금 어때? 이 함수 어때? 뾰족해, 그래프가. 그러니까 뾰족점이야. 이해됐니? 끝이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해요. 뾰족점이어서.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시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럼 198번 한번 봅시다. 198번. 유진아, 정신 차려라. 198번. 함수 y는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냐?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냐? 보시면 일단은 연속이지만 여기가 지금 뾰족하죠? 뭉툭하게 생각해야지만 얘도 뾰족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얘 좌미분계수가 이렇게일 거고 우미분계수가 이렇게일 거니까 뾰족한 거예요. 알겠죠? 뾰족하잖아. 뾰족하잖아.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x 곱하기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x 제곱 곱하기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럼 둘 중에 보시면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x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h분의 xfx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h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f에 x 플러스 h. x가 아니죠. 0이죠. 다시.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일 때 지금 0에서 보고 있는 거지? 0의 좌극한일 때 h분의 x 자리에다가 0 플러스 h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왜? 지금 함수가 xfx니까. xfx니까. 여기다가 요죠 함수에다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적는 거잖아. 근데 지금 a 자리에 0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함수가 xfx고요. 그래서 x 자리에 0 플러스 h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얘가 그냥 0이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0 플러스 h랑 h가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 f에 0 플러스 h가 되는데 h가 0의 좌극한이니까 얘는 그냥 f의 0의 좌극한이 돼요. f의 0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 1로 가.
따라왔니? 괜찮아? 우극한도 보자. 우극한도 이거랑 똑같은 식을 적을 거고 그럼 다 지워질 거고 결국엔 0의 우극한을 봅니다. 0의 우극한을. 그럼 몇이 돼? 2가 되겠죠. 그럼 같다 달라? 달라. 그러니까 니은은 불연속이야. 미분 불가능이야. 연속은 연속이지만.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에 이번에는 x제곱 fx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그냥 약식으로 빠르게 써보면 h분의 0 플러스 h의 제곱 f0 플러스 h 마이너스 0의 제곱 f0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없어질 거고 얘는 h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h지. 맞죠? h죠? 근데 h가 결국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좌미분이든 우미분이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h는 0으로 가죠 지금.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럼 뭐야 쟤는? 수렴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극한 단원에서 수렴과 발산, 연속과 불연속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끼리는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끼리는 곱해도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앞에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불연속 함수끼리 곱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랬어? 모르는 거다. 불연속 함수일 때는 불연속끼리 곱했으니까 불연속이다. 인 거면 성질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로 딱 정해지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다. 라는 걸 우리는 성질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불연속이다. 가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불연속의 성질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불연속은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렴도 성질이 존재하지만 발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직접 따져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는 연속인데 하나는 불연속일 때가 있어. 하나는 연속인데 하나는 불연속일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는데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뭐밖에 없다 그랬어? 연속이 0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보고 싶어. x는 1에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fx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는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 왜?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을 시키자는 거야.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면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있어.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있어. 근데 그 두 개를 곱했는데 미분 가능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니은과 디귿이야 얘들아. fx는 지금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왜? 떨어져 있으니까. 연속이 아니니까. 이해가?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x와 x제곱이라는 함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그 중에 미분 가능인 거 찾아라 이 말이야. 미분 가능인 거 찾아라.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얘가 미분 가능이었으면 좋겠어. 계산했을 때. 그럼 뭐면 되냐면 얘가 x-1의 제곱을 갖고 있으면 돼. 쟤도 마찬가지야.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앞에 x일 때는 안 되지만 x제곱일 땐 된다니까? 인수가 2개니까. 이해가? 다시.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인수 하나만 있으면 돼. 연속 쪽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는데 미분 가능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수가 두 개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fx 곱하기 gx인데 gx가 미분 불가능이래. 얘는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내가 x는 3에서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보고 싶어. 근데 이 fx를 둘로 나눠보자고. x-3 곱하기 gx라는 애가 있고 x-3의 제곱 곱하기 gx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둘 중에 얘는 미분 불가능일 거고 얘는 미분 가능일 거라고. 왜? 얘는 0이 되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0이 되는 인수가 두 개거든. 그래야 해.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곱했을 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미분 가능끼리 곱하면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끼리 더하면 미분 가능이야. 빼도 마찬가지고 나눠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0만. 다 마찬가지. 근데 그 안에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곱했을 때 미분 가능이려면 인수가 두 개여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안 되지만 디귿은 미분 가능인 거예요. 이해됐니, 문소리님?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해보시면 그렇게 될 거고요. 해보시면 그렇게 될 거고 뒤에서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야.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미분법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 미분계수로 쟤를 증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미분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넘어갑시다. 마풀 개념 킴 2번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설명해 주는 걸 100% 머릿속에다가 못 집어넣으셔도 돼요. 못 집어넣으셔도 되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마풀 교과서에 있는 발전 문제는 좀 빼고 푸셔도 됩니다. 전에 내가 몇 명한테는 얘기했었는데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변형 문제까지만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그 정도만 풀어도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일단은 너무 어려우면 변형 문제까지만 딱 푸시고 가능하면 발전 문제까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종합 문제도 노말까지는 풀어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거는 가능한 사람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형 문제까지 무조건 풀어야 돼. 변형 문제까지도 못 풀면 못 따라가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막 100%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뇌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수1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근데 이게 내용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내용이 이제 일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는 걸 가지고 쭉 풀어내면 돼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숫자가 훨씬 더. 근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제 개념 자체는 수투가 되게 수1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어렵고요. 개념 자체로는. 그리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하잖아. 너네 1학년 1학기 때 생각해보면 허수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허수를? 방정식 같은 거 풀다가 허수 풀면 좀 어려워하거든? 존재하지 않아서야. 근데 막상 그게 익숙해지면 허수도 별거 아니거든. 왜냐면 그것만의 계산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수투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뭔가 존재하지 않는 걸 계속 봐.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실. 무한대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0분의 0꼴도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가르치면서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고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한 번 보고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할 거니까 볼게요. 이번에 마풀 개념 이번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불연속인 걸 찾아라. 불연속인 거 찾는 건 우리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불연속인 거 찾는 건 뭐야? 여기 끊어진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없네요. 이 끝과 끝은 안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x값은 0과 1이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뭘 찾아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일단 불연속이면 얘들아 미분 불가능이라 그랬어 아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걸 무슨 점? 뾰족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그래프에서 뾰족점 찾으면 여기 뾰족하네요. 여기. 그 다음 또 여기 뾰족하네요. 끝입니다.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쉽죠?
그렇죠? 얘는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함수가 나오는데 뭐더라? 그러니까 미분을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에 걸 제대로 못하면 뒤에 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내가 앞에 걸 계속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계속 언급을 할 건데 보시면 도함수라는 애가 나와요. 도함수라는 애가. 근데 우리가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1학년 2학기 두 번째 단원 2단원에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맞죠? 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때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x가 있어. 그 어떤 x가 있는데 그 어떤 x가 하나의 y 값에 대응이 돼. 즉 쉽게 말하면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선택을 해. 그런 대응 관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도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봐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fx라는 애에 대해서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내가 구했어. f'1 이렇게. 또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어. f'2. 또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어. f'3. 이런 식으로 x값이 변함에 따라서 미분계수도 같이 변하겠죠. 근데 그 미분계수가 다 존재하는 거야. 해보니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해보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어떤 미분계수, 어떤 2일 때 미분계수, 3일 때 미분계수, 그 미분계수들이 다 존재하는 거야. 다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그 대응 관계들이 f'1은 모일 것이고 f'2는 모일 것이고 f'3은 모일 것이고 요런 대응 관계들을 다 합쳐서 적어 놓은 걸 뭐라고 부르느냐? f'x라는 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고?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고르면 걔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응 관계, 여러 가지의 대응 관계들이 합쳐진 애들을 함수라고 불렀다고. 마찬가지예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걔를 미분을 통해서 미분계수식을 통해서 미분계수들을 쭉 구해봤더니 다 존재하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네. 그럼 하나의 x에 대하여 하나의 y가 대응이 되겠네. 하나의 미분계수들이 대응이 되겠네. 그것들을 합쳐놓은 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고 f'x라고 씁니다. f'x라고 쓴다. 그러면 그 f'x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사실 저번 시간에 그리고 앞서서도 말했었는데 아까 그 관계식 나왔을 때 미분계수 찾는 거를 도함수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f'A식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썼었잖아. 맞죠? 근데 우린 지금부터 도함수를 찾겠다고? 도함수는 f'x라고 쓴다고요? 그럼 f'x라고 써보자고요. 그럼 뭐야? 지금 a 자리에 x가 들어갔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쓰면 얘가 바로 그냥 도함수식이에요. 도함수식.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그냥 도함수식이에요. 도함수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함수식은 있잖아 얘들아. 그 x-a분의 fx-fa라는 식을 안 써.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애초에 저 h식을 위주로 봤던 거예요. 도함수에서는 못 쓰거든 어차피 다른 거를. 도함수에서는 다 저걸로 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미분법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너네 여태까지 미분계수를 계산하고 막 푸느라 머리 아팠지? 복잡하죠? 미분법만 익히면 사실 미분계수 문제가 훨씬 쉬워져.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미분계수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실 미분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안 알려줬던 거고
그래서 미분계수를 이번 숙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미분법을 알고 있으면 미분계수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미분법을 하면 도함수가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미분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다항함수에서만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만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axn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하겠다. 미분하면 항상 차수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차수가 항상 하나가 줄어요. 그럼 얘가 지금 n차야. 그럼 차수가 하나 줄었어. 그럼 몇 차가 될까? n차를 미분하면 n-1차가 돼, 얘들아. 알겠죠? 미분하면 항상 차수가 하나가 줄어. 다항함수에서. 알겠지? 그럼 여기 앞에 있던 n은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가 돼? an이 돼. 끝이에요. 그러면 3x 제곱을 미분할 거야. 그럼 뭐가 돼? 2가 앞으로 내려가면 6이 될 거고 제곱이 차수가 하나 줄어서 x가 됩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2를 미분하면 2는 몇 차라고 볼 수 있어? 0차라고 볼 수 있거든? 상수니까? 그럼 0이 앞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 그냥 0이 되겠죠. 0이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지는데? n이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진다며? 근데 그 n이 0일 땐 0이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져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돼요. 나중에 너네가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시면 분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거든? 사실 그 몫의 미분법도 여기서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분의 2라는 애가 있어. 얘 미분할 거야. 근데 x제곱분의 2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의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내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차수가 하나 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요? 얘가 몫의 미분법이야. 그럼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일단 어디까지만? 상수항까지만.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이제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애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 얘들아. 앞에서부터 하나씩. 3x제곱 미분하면 몇 x가 돼? 6x 되겠죠? 2x 미분하면 여기 1이지? 1이 앞으로 내려가면 그냥 그대로 2일 거고 1차인데 미분했으니까 0차, 즉 상수가 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됐니?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fx 더하기 gx를 미분하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제는 f'x 더하기 g'x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fx와 gx를 곱한 상태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곱한 상태에서 미분하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잘 봐. 그냥 아주 단순하게 2x 곱하기 x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사실 2x 4제곱이죠. 2x 4제곱이죠?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돼? 8x 세제곱이 돼. 괜찮아? 여기 따라오셨나요? 괜찮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상태로 해보자. 그냥 뭔가 느낌상 fx 곱하기 gx면 위에 거랑 똑같이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 느낌으로 되면, 느낌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2x 곱하기 x 세제곱을 미분할 거야. 근데 위에 것처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봐. 그럼 2x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되죠. 2가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이 돼요. 그럼 곱하면 뭐가 돼? 6x 제곱이 돼. 같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돼, 안 돼?
fx 곱하기 gx의 미분은 f'x 곱하기 g'x냐? 아니라고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f'x gx 더하기 fx g'x로 보셔야 됩니다. 즉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돼요. 왜냐? 곱했잖아. 곱했잖아, 얘들아. 어떤 두 함수를 곱하면 하나의 함수가 돼. 뭔 소린지 이해가? fx와 gx를 더하는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항들은 각자 따로 미분하는 게 맞아. 근데 fx와 gx를 곱하면 2x와 x세제곱을 곱하면 2x 4제곱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묶이게 된다고. 근데 내가 앞에 것도 미분하고 뒤에 것도 미분하면 하나의 항을 가지고 두 번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값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각각 한 번씩만 미분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지 왜에 대한 이유는 미분계수식에 넣어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건 어차피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 뒤에 문제 보고 같이 할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둘을 곱했다. 둘을 미분을 할 거다 곱해놓고 그럼 뭐다? 각각의 함수를 한 번씩만 미분해야 된다. fx를 한 번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되고 gx를 한 번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되고 이 개수가 몇 개가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 밑에다 쓰면 안 보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 곱하기 그냥 x는 생략할게. f 곱하기 g 곱하기 h를 미분해보자. 3개짜리. 그럼 몇 개를 곱하든 곱하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f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g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h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를 쓰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거 우리는 곱셈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셈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미분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미분법의 끝이에요. 이 이상의 미분법을 배우지 않아. 알겠죠? 특히 문과 학생들, 미적분을 배우지 않을 학생들은 더 이상 여기 이유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기가 끝이에요. 전부 다 이걸로 풀어요. 왜? 다항함수만 오기 때문에 수투에서.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가 막 머리 싸매고 복잡하게 했던 모든 미분계수 문제들이 얘를 배우는 순간 너무 쉬워져.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쌓여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게 합쳐지면서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알죠? 알죠? 그럼 같이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쭉 볼 건데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분명히 앞에서 봤던 문제인데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풀이 방법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문제 같이 볼게요. 일단 맞풀 개념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공식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강을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개개인한테 다 카톡을 돌렸는데 뭐 진성고는 따로 하니까 상관없고 화요일날 우리가 원래는 10시부터 1시가 특강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시간은 10시부터 1시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광북고 같은 경우가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방학식을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1시부터 4시로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1시부터 4시로 바꿔서 다음 주 화요일만. 근데 내가 어차피 월요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시부터 4시로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나. 그리고 방학 때 어디 놀러 가거나 해가지고 못 오는 학생 있니? 못 오는 사람? 방학 때 놀러 가거나 해서 없어? 역시 2학년은 안 놀러 가는구나. 이번에 1학년은 죄다 놀러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잘했어. 그리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니 학원 방학?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은 사실 근데 어차피 공휴일이라 방학은 토일이에요. 토일.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없어. 수학은 상관없어. 알겠죠? 금요일은 원래 쉬는 거고 8월 15일이 금요일이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빨간 날에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과학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토, 일도 쉬니까 아마 그 주에 과학 수업은 앞으로 당겨서 듣든 뒤로 밀어서 듣든 주중에 듣게 될 거예요. 그거는 과학 선생님들이 또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놀러 가고 싶거나 하면 꾹 참았다가 그 15일 있는 주에 뭔가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방학이 끝나는 주예요. 보통 14, 13 뭐 그 주에 개학을 하거든 학교가. 그래서 개학하고 어차피 개학할 때쯤 돼서 특강 끝날 쯤 돼서는 우리가 진도가 어차피 거의 다 끝나 있을 거니까 마지막 주는 그 특강 방학 마지막 주는 숙제를 덜 드릴 테니까 어차피 진도를 거의 다 나간 상태일 거라 덜 드릴 테니까 그때는 푹 쉬세요. 8월 15, 16, 17은 못 쉬는 학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숙제를 덜 드릴 테니까 그때 푹 쉬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열심히 하는 걸로. 마지막 주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그럼 봅시다. 마표계획 1번에 fx가 저렇게 나와 있다. f'1을 구하여라. 봐봐.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f'1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라는 미분계수식을 썼다고요. 그래서 대입했다고. 그럼 대입한다 생각을 해보자. f'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 썼다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얘를 여기다 직접 넣었다고. 심장이 두근거리죠. 1 플러스 h를 10제곱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다항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f'을 어디더라? f'x를 뭐라고 불렀다고? f'x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렀다고요? 도함수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함수라는 애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함수는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어떤 함수든 간에 함수는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거야. 맞니? 함수는. 도함수도 결국 함수야. 그럼 이 도함수의 x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무슨 값이야? 미분계수 값이야. 즉 여기다 1을 넣으면 f'1이 나오는 거야. 2를 넣으면 f'2가 나오는 거고 3을 넣으면 f'3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 왜? 도함수의 x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함수에 뭔가 집어넣을 때 나오는 걸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알아두시고 여기서 f'x 계산해보시면 f'x 얘 미분하면 10x 9제곱 되겠죠? 더하기 x 9제곱 미분하면 9x 8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8제곱 미분하면 8x 7제곱 될 거고요. 쭉 가서 2x 플러스 1까지겠죠. 플러스 1은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상수니까. 그 다음 1 넣으시면 그냥 뭐다? 1부터 10까지 합인 55다. 됐나요? 밑에 것도 그냥 하시면 돼요. 저 시그마로 돼 있지만 그 시그마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고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라리 재볼 시간에 밑에 거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203번 볼게요. 203번. 어차피 203번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 위에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니까. 같은 시그마니까. 203번 보면 함수 fx가 제다. 그랬을 때 제에 대하여 f'2를 구하여라. f'2라는 건 결국에 fx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는. 맞죠? 그럼 쟤를 미분을 해볼 건데 시그마에 n은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x의 n제곱이라는 걸 미분을 해볼 거라고. 미분을 해볼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미분을 한다는 건 x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부러지지? 비가 와서 그런가? 미분을 하겠다는 건 x를 건드리겠다는 거야. n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너네 x n제곱 미분하면 뭐가 되니? x n제곱 미분하면 n x n-1제곱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있든 없든 큰 관심이 없어. 왜? 시그마는 그냥 n에 대한 거잖아.
n에 대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미분했다 얘로 바뀐다. 근데 n분의 가 있으니까 약분되면서 그냥 x에 n-1제곱 해서 끝이에요. 이해됐어? 시그마는 결국 n이잖아. 시그마의 변수는 n이잖아. 그쵸? 근데 그럼 x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x만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마플 개념 2번에 우리가 진도를 막 많이 나가는 게 아니어서 문제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숙제할 때. 근데 문제 양은 많지 않은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려워서 오래 걸릴 거거든. 근데 그러려고 마플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좀 한 문제 한 문제에 좀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전처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풀리겠거니 하고 끄적였다가 말다 이러지 말고 좀 고민도 하고 해보셔야 돼요. 수투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수원이랑은 달라. 수원은 좀 외우고 그냥 많이 풀고 이러면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야,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암기가 되게 많아요, 수원은. 근데 수투는 암기가 거의 없어요.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뭐 결국 막 문제량을 때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네 막 하루에 막 문제 내가 70문제 80문제씩 숙제로 주면 못하잖아. 그리고 그런 공부 방법이 수투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교재도 바꾸고 이제 수업 스타일도 바꾸고 좀 바꾸는 건데, 그런 거니까 문제 양은 해봤자 많아봤자 30문제야. 정말 많아봤자 보통 20문제 언저리예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알죠? 그런 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한 문제 한 문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풀어도 보시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답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모르면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래야 좀 수투에 대한 실력이 늡니다. 알겠죠? 알겠죠?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럼 2번 볼게요. 함수 fx가 저렇게 했는데 f'1을 구하여라. 이제는 f'1이든 f'이든 뭘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든 간에 도함수를 구하겠다. 그럼 도함수는 저렇게 함수가 다항함수의 형태, 즉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fx 다항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그냥 미분하겠다. 그럼 어차피 위아래 똑같은 거니까 위에 것만 할게요. 얘는 지금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곱미분이고, 곱미분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씩만 미분하는 거야. 하나씩만. 즉 앞에 거를 미분하면 3x제곱 괜찮니?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5 미분하면 없어지잖아.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으시고요. 앞에 거 그대로 적으시고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2x. 끝이에요. 저기다 1 넣으시면 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앞에 있는 미분계수 문제를 미분계수가 아닌 걸로, 다시 미분계수 문제를 미분계수식을 안 쓰고 푸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할 때는. 한 바퀴 더 할 때는.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간고사 때 미분법이 시험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6번에 1번 볼게요. 206번에 1번은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막 엄청 어렵다는 아닌데,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어렵게 만드는 건,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저거 자체가 이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해요. 볼게요. fx는 x-1부터 x-10까지 다 곱한 거야. 그러니까 몇 개짜리야? 10개짜리야 지금. 걔를 미분해보래. 맞죠? 미분해서 나눠보래. 그 말이 뭔 소리야? 그 말이 뭔 소리야?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일단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를 미분하려면 10번 하셔야 돼요. 10번. 알죠? 적어볼게요. fx는 일단 x-1 첫 번째 것부터 미분을 하겠죠? x-1 미분하면 몇이야? 1. x-2 미분하면 1. x-3도 1. x-4도 1. 그러니까 뭘 미분하든 다 1이야. 맞죠? 그럼 내가 x-1을 미분했어. 그럼 남는 애들은 x-2부터
x-10까지가 남겠지. 더하기. 내가 만약에 x-2를 미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x-1, x-3부터 x-10까지가 남아있겠죠. 또 x-3을 미분했어. 그러면 x-1, x-2에 x-3 미분했으니까 1로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x-4에서부터 x-10까지가 남아있겠죠. 따라왔니?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거야. 10개를. 그 썼다 치자. 다 쓸 수 없으니까. 다 쓰면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으니까. 다 썼다 치자. 근데 거기다 몇을 집어넣겠대? 4를 집어넣겠대요. 4를 집어넣겠대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몇이 될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왜? 이 중간 어딘가에 x-4 있잖아. 맞죠? 얘도 x-4 있어 없어? 있지. 얘도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 건 있을까 없을까? 왜? 그 다음 건 뭐를 미분할 차례야? x-4를 미분할 차례야. 네 번째 거니까. 그러면 한번 써보자. 얘는 그대로 써볼게요. x-4를 미분하면 x-1, x-2, x-3에 x-4가 미분이 됐을 거고, 그 다음 x-5, x-6 해서 x-10까지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여기다가 4 넣으면 0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야, 4 넣으면. 왜? 나머지는 x-4로 다 지워질 거니까. 그럼 이번엔 1을 넣겠대. 그럼 뭐야? 얘만 남는 거예요. 얘는 x-1을 미분했던 거잖아. 뒤에는 x-1 다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죠. 1 넣으면 다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만 남아. 그럼 이제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해서 마이너스 9까지 가 분자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4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쭉 가서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까지 가겠죠. 그럼 약분합시다. 똑같은 거. 마이너스 1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6까지, 마이너스 1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6까지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그럼 약분하면 3, 3 약분돼서 마이너스 3, 2, 2 약분돼서 마이너스 4. 그럼 요 세 개 곱하면 뭐가 된다? 8, 4, 3, 12에 마이너스 84가 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프는 3번에 그 다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영상을 내가 전에 이제 수투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이제 핸드폰을 바꾸기 전이어서 화질이 별로 안 좋길래 올해 계속 새로 찍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들 하시고요.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내 이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거기 재생 목록으로 내가 정리도 해놨으니까 거기 그냥 들어가서 나한테 받기 귀찮으면 그냥 거기 그냥 치면 바로 나와요. 왜냐면 내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특히 이제 가족한테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 어차피 뭐 내가 유튜버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때문에 올리는 건데. 그리고 내 영상을 보는 게 싫어. 그냥 좀 창피해. 그래가지고 말 안 했는데 이번에 가족 모임을 하게 돼가지고 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 엄마 아빠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한번 쳐봤대. 근데 뜨더래. 내 이름이 너무 워낙 흔한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겹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꼭 수학 쪽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름이 겹칠 수도 있잖아. 근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이름을 검색했는데 그래서 뜬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알죠? 나한테 받아서 보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연락들 하시고 근데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면 지금 당장 봐야 되고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맞불 교과서 수학 2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시면 그냥 있어요. 다. 오늘 영상도 다 바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숙제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면 수업 때 분명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든 항상 해결을 하고 넘어가세요.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제 3번 봅시다. fx가 저렇게 된다. f2는 f4는 f8이다. 그랬을 때 f'8을 구하여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갔다 나면 뭐 하는 거야? 는 k 하는 거죠. 기억나?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뭐 하는 거야? 여기다 는 k 붙이는 거죠. 는 k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8 넣었을 때가 전부 다 8로 갔다. 전부 다 k로 갔다. 그걸 어떻게 활용했어, 우리? fx에서 그러면 k만큼을 빼면 2 넣었을 때 몇인, 여기 2 넣으면 몇이야, 그럼? 0. 4 넣어도 0. 8 넣어도 0인 거야. 맞죠? 왜? 2 넣으면 k인데 거기서 k를 뺐으니까. 그럼 그 말은 2 넣었을 때도 0. 4 넣었을 때도 0. 8 넣었을 때도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다음 요 마이너스 k를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 따라왔어. 근데 여기서 나머지를 전개해서 A가 뭔지 B가 뭔지는 찾을 수 있다? 근데 C가 뭔지 찾을 수 있어? 상수가 뭔지 알 수 있니? 몰라요. 왜? K가 뭔지 모르거든. K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그냥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미분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수가 모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는 지워지거든.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8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다 8 집어넣어서 F8을 구하는 게 아니야. ABC를 구하여라가 아니야. 뭘 구하라? F'8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상수가 뭔지 몰라, K 때문에. 그치만 F'X는 얘는 그냥 다 써볼게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나머지 두 개. X-4, X-8 남을 거고요.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면 X-2, X-8 남을 거고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X-2, X-4만 남고 K 미분하면 K는 지워진다고요. 0이 된다고요, 상수는. 끝이죠, 그러면. 8 집어넣으면 되죠. 됐니? 이런 식으로 미분 문제를 풀다 보면 상수를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단원에. 3단원 적분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상수를 그냥 대놓고 주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가 어차피 문제에 영향을 크게 끼치질 않아서 그냥 계산 간단하게 될 정도로 그냥 뭐 상수가 1이다, 2다, 아니면 F형이 1이다, 2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그거는 문제 보면서 뭐 개념 같은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애들아 210번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 210번은 풀지 마세요. 210번은 내가 풀어봤는데 계산만 너무 지저분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여서 그렇죠? 너무 오래된 문제기도 해서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마풀 경기 4번 볼게요. 마풀 경기 4번 요거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거지. 그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미분계수에서 많이 보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미분계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0분의 0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따져야 되는 건 0분의 0꼴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가 1로 간다.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즉 F1은 몇이다? 2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요 A에다가 요 이 자리에다가 F1을 이렇게 집어넣어. F1이 2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F 프라임 1이 돼요. 맞니? X-1분의 Fx-F의 F 프라임 1식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두 번째? F 프라임 1은 3이다.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가는데 분모는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 G1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을 뭐로 바꿔라? 마이너스 G1로 바꿀 수가 있다. G1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또 똑같이 x-1분의 gx-g1이니까 쟤는 뭐로 수렴할 거고 G'1로 수렴할 거고 그게 5다. 끝입니다. 그죠? hx가 fx 곱하기 gx니까 h'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해라. 그 다음 뭘 해라? 1 집어넣으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미분계수를 못 풀어. 이 문제도 못 풀죠. 미분을 할 수 있을지언정, 고미분을 할 수 있을지언정 미분계수를 못 풀면 못 풀어요. 이런 문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계수로 풀었을 때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너무 막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문제들이 있었어. 분명히 앞에. 내가 언급은 따로 안 했지만. 근데 그런 문제들 나중에 미분법 배우고 다시 보면 미분법으로 쉽게 푸는 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분 계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분 계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풀 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3번 한번 볼게요. 213번. 213번 봅시다. 213번을 두 가지의 형태로 일단은 풀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석을 활용해서 풀게. 알죠? 근데 그 방법이 당연히 미분계수를 완전 정석적으로 활용해서 푸는 거다 보니까 계산이 지저분해요. 계산이 길어지고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얘는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F2는 마이너스 1이고요.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F'2는 3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G2는 3이고요. G'2는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쟤를 볼 건데 쟤는 당연히 0분의 0 꼴이고 저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로 지금부터 고쳐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이렇게 고쳐줄 거예요. x-2분의 fx 곱하기 gx랑 마이너스에 x-2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쪼개라. 이런 식으로 쪼개라. 둘로 쪼개놓고 하나씩 보자. 그러면 fx-gx 뒤에는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여기다가 뭘 뺄 거냐면 마이너스에 fxg2를 뺄 거야. 왜냐면 그러면 fx로 묶으면 gx-g2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뺐으면 뒤에서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fx g2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식을 바꿔서 써보면 x-2분의 쟤를 fx로 묶으면 gx-g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에 x-2분의 쟤를 뒤에 거를 g2로 묶으시면 f2-fx인데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fx-f2로 바꿀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렇게가 뭐가 되니? G'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fx가 2로 가니까 f2 곱하기 G'2가 될 거고요.
지금 앞에 리미트 x가 2로 간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2 넣은 거예요. 여기다 2 넣으면 f2 곱하기 이만큼이 g'2 더하기 얘는 요만큼이 f'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g2 곱하기 f'2가 된다. 따라왔어? 이 형태가 뭐의 형태야? 사실상 곱미분의 형태예요. 곱미분의 형태. 하나 미분하고 하나 그대로. 하나 미분하고 하나 그대로. 곱미분의 형태예요. 사실 이게 곱미분의 증명이에요. 쟤를 2로 보내지 않고 다른 걸로 보내고 쟤를 이제 h가 0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그게 이제 곱미분의 그냥 증명이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괜히 곱미분의 증명 안 한 거야. 그냥 여기 문제는 어차피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석을 활용해서 푼 거고 두 번째는 미분법을 좀 활용해서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fx 곱하기 gx 노란색만 자꾸 부러지지? f2 곱하기 g2를 보면 내가 fx 곱하기 gx를 hx라고 봐볼게. hx라고 봐볼게.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돼? h2가 되죠. 그럼 x-2분의 hx-h니까 뭐가 돼? h'2가 되죠. 끝입니다. 이제 뭐 하면 돼? fx 곱하기 gx 미분해서 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아냐 모르냐, 미분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미분계수로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고. 보는 방법만 알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미분법으로 접근하면 좋을까만 알면 된다고.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미분계수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미분계수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도함수까지 다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도함수까지 다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입니다.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도함수의 활용부터고요. 그런데 도함수의 활용을 못하면 얘들아 도함수를 제대로 못 풀면 도함수의 활용을 풀 수가 없어요. 당연한 소리야. 덧셈을 못하는데 곱셈을 어떻게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우리가 도함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거든.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거든. 왜냐면 이제 남은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다 보니까 4문제인가 5문제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어차피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진도는 도함수까지만 하고 도함수의 활용은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계수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파트 있죠. 그 복습할 수 있는 복습 프린트를 내가 만들어 올게 다음 주까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도함수까지 다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도함수까지에 대해서 복습 프린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복습 프린트도 하면서